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3월 4주차 위클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이번 주 요약하면은 멀미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오르락 내리락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저는 일단 굉장히 극단적으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짜는 편이에요.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30% 하락을 하는 시나리오 정도는 항상 머리에 있으며, 나스닥 기준으로 9,663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경우를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S&P는 한 20% 정도 떨어지겠죠? 나스닥 한 30% 떨어지면은. 그리고 이때는 남아있는 현금 포지션의 한 33%, 한 3분의 1 정도 사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한 반토막 이상 나는 하락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이제 그 남은 현금의 이제 50%를 사용해볼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도 남은 현금을 보유하다가 기회가 보이면은 매수를 하는, 저는 이러한 약간 시나리오를 짜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무슨 이유든지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지거나 오르면은 가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그냥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고, 매크로적인 관점에 크게 흔들리진 않는 편이에요. 인플레나 금리 인상이 진짜 오면은 그때 다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있는 것들도 그냥 생각하기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냥 사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주로 살 것이냐 중에서도, 자산군 중에서도 금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슬프죠. 일단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에 금이 아웃퍼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위에 브리지와터에서 얘기한 그 자료들, 애뉴얼 리턴들을 보면은 일단 돈을 찍고 나서 금의 퍼포먼스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한 관점,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레이달리오랑 좀 비슷한 편이에요. 국제금리가 사실상 0인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데 수익률이 없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저는 반대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찍고 나서 금의 퍼포먼스가 역사적으로 좋거나 나쁘되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기조가 살짝 넘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금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도 포트폴리오 꽤 큰 부분을 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여전히 안 비싸 보입니다. 페북 PER이 25까지 떨어졌는데, 글쎄요, 애플 IDFA 때문에 25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기도 애매한 것 같고, 이제 여기 코로나 때 한번 떨어지고 2018년도 자체가 베어마켓 느낌이었으니까 이때 뭐 떨어질 수 있었다고 치는데, 글쎄요, 다 오르는데 얘만 25까지 떨어진 거는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들고 있었던 친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개인적으로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도 사본 적은 없거든요. 이외에도 다른 적자 사스 기업이라든지 유행성 테마가 낀 종목들에 비하면 차라리 빅테크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규 편입을 하게 된다면은 어도비나 오토데스크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 만들면서 이거는 특히 오토데스크는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 만들면서 살짝 훑어보게 된 건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괜찮을 거라는 점인데, 어도비는 약간은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소프트웨어 자체를 대중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케팅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가고 있다는 점. 문제는 마케팅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지식이 제가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리서치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오토데스크는 정말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전문가들만 쓰는 느낌이긴 해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것들은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 마야나 맥스, 캐드 같은 거는 전문가 아니면 잘 안 쓰고, 저도 마야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좀 포토샵이랑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사이즈를 잘 보고 얼마나 판이 더 커질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근데 또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가 요즘에 계속 뜨는데, 오토데스크가 결국 캐드 이런 쪽이어서 메타버스 밸류체인에 껴가지고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토데스크 숫자들이 상당히 예뻐 보여서 저는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어도비 주가를 보시면은 이번에 많이 빠져서 생각보다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고 매수 생각이 든다면은 저는 413불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볼 거고, 413불은 이거 진짜 간단하게
최고점인 516불에다가 그냥 20% 조정을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20% 하락했을 경우를 뜻해요. 그리고 361달러에서도 한 30% 정도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PER이 어도비의 PER이 40불이긴 한데 구독 기업이라서 이연 매출을 봐야 하긴 합니다. 18년도 이연 매출이 2.916 빌리언 달러고 19년도 이연 매출이 3.378 빌리언 달러, 20년도 이연 매출이 3.629 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각각 19년도에는 16% 성장, 20년도에는 7.5% 성장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장 속도가 꺾이기는 했어요. 이거는 팩트고 고민을 해야 해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구독 모델 전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독 모델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었고, 만약에 안 보셨으면 저는 구독 모델 시리즈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멤버십이니까. 구독 모델 전환기에는 보통 마진이 확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환을 다 하고 나서는 마진을 이렇게 살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오토데스크가 정확히 마진이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현재 어도비의 이비타 마진이 38.8%인데 오토데스크의 이비타 마진이 30%대까지만 간다고 해도 최소 순이익이 또는 영업이익이 1.5배는 더 나아진다는 뜻이 되니까 요거는 여력이 저는 매출 성장이 없다고 해도 마진 성장으로 누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 50% 성장은 되겠죠. 물론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이미 이거를 고려를 하고 계실 것이고 얘 PER이 보니까 지금 48배예요. 그래서 어도비보다 약간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데스크는 사실 좀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리서치도 좀 더 필요하고. 일단 저는 모르는 업종들은 잘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 투자를 안 했던,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밸류체인, 원자재 밸류체인, 반도체, 전기차, 부동산, 리츠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기회가 되면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쪽도 알아내서 공부를 투자를 하든가 말든가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 매수 계획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10%대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 이번 주는 살 생각이 없어요. 특히 가격이 오르면은 그냥 냅둘 것 같고, 인덱스 기준으로 이 가격대에 사고 싶은 종목들은 약간 다 채운 느낌이랄까요? 오르면은 저야 돈 벌어서 땡큐고, 내려가면은 더 사서 땡큐라고,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월요일인데 오늘 푹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